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2019년 8월 5일 이 모두 발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나 더운 여름날에 다들 숨이 막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우선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입니다. 문재인 씨, 좀 참고 있는가 했더니 드디어 또 그 목구멍을 밀고 나와서 북한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겁니다. 북한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나온 것이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방송에서 양정철 씨 총선 승리를 하면서 내세운 그 친일 프레임, 이제 일본을 향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일본을 총공격하겠다,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 내년 총선까지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양정철 씨, 문재인 씨, 또 일일이 호명할 필요도 없는 그들 그 팀원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정말 한 달도 못 가서 북한 또 나왔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일본과의 이번 문제, 우리 한국에서 그 핵심은 삼성이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우리가 그런 이름까지 알게 되었죠. 얼마 안 있어서 중국에서 해결한다 하고 큰 소리 친 거, 역시 또 우리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LG가 중국산 사들인다, 물론 중국 뉴스에서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LG니까 그렇게 고순도 아니어도 되니까. 그런데 LG도 그 품질로는 쓰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삼성은 안 되는 겁니다. 중국산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두 발언에서 나중에 보면 글쎄 북한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만들어내는지 하여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작년 이재용 부회장 북한 가서 뭐 논의했습니까? 북한에 나무 심는 거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불러서 나무 심어라, 뭐 그런 문재인 씨니까. 그러면 이제 나무 심으면 거기에 반도체 칩이 열리는 겁니까? 열매로 열리는 겁니까? 여러분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좀 어리둥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모두 발언,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문재인 씨의 말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는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다고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틈에도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랬으니까 입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 잘 해결되기 바란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력전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을 악착같이 공격을 해서 들쑤셔서 결코 이번에 그들이 한 것이 보복이라고 해둡시다. 그 보복을 멈출 수 없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면 국민은 무엇을 했는가? 문재인 씨를 사랑하는 국민은
문재인 씨의 교시를 받아서 일본이 단교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자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등 지자체 이런 국가 조직도 참가하고 있죠. 구청에서 거리에 있는 만국기에서 일장기를 떼어냈다고 합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은 연일 언론 방송은 일본 기업이 일본 매장이 어떻게 팔이 날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통쾌한 기분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망하거나 아니면 이 땅을 떠나거나 그렇게 해야 하겠죠. 다시 문재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역시 평소 내가 늘 하던 이야기인데 문재인 씨는 나무팽이다. 때려야 돈다. 그것도 잠시 돌다가 또 멈춰버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주 거창한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도약해야 한다. 기업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죠. 그리고 주저앉아서 일어설 힘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문재인 씨 점프하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통령 봤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비정상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들 무너져 간다, 망한다 하고 걱정할 때 아주 잘 사는 전 세계에서 1, 2, 3위 하는 그런 나라를 저거 우리가 뛰어넘자, 꺾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만일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선수가 달립니까?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거 그거 자체도 지금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런데 일본 경제를 눌러버리고 거기에 앞서서 이기겠다고 합니다. 그냥 이것은 현실 도피라고 하겠죠. 쓸데없는 허풍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한 10년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죠.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금 부품 소재 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 경쟁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경제정책을 또 해나가겠다. 소득주도 성장 노래를 하더니 뭐 별다른 것을 준비해 놓은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 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쓸데없는 말이다. 왜? 다음 문장에서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어떻습니까? 이제 돈 올려달라 해갖고 돈 더 달라고 해서 그거 해주겠다고 한 지 며칠 지났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을 확정을 짓고 나니까 불과 이틀 만에 또 새로운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가정에서도 가족이 이런 짓을 하면은 옛날식으로 이야기해서 금치산 선고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또 한번 한탕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좀 뭉텅이 돈으로 나한테 안겨줘 봐라. 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돈을 잔뜩 주기만 하면 계속 추경에 다음 연도 그 다음 회계년도 예산에 돈만 좀 많이 주면 그러면 황금을 만드는 기계를 한번 알아볼게. 살 수 있는지 알아볼게. 황금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책임 아닙니까? 여기까지 가게 되면.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식이 팍 하고 내리꽂히는,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블랙먼데이, 그렇죠. 그렇게 부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힘이 펄펄 넘친다. 역동성을 되살린다는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죠. 개인도 분수를 알아야 하고 또 이러한 정치인은 현실 파악을 똑바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날고 있고 세계 경제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줄, 모두가 한국 경제는 어쩌면 저렇게 펄펄 날고 있을까? 우리는 잘 안 되는데, 마치 이런 상황에서 하는 듯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IT 강국이며 혁신 역량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2 벤처붐 조성으로 혁신 창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 세계 최초로 5G, 5G 상용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삼은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분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눈을 완전히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잘 되고 있다. 이게 언제냐. 문재인 씨의 사고가 딱 정지해 있다. 그것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어디에? 과거에 정지해 있습니다. 2017년 5월 막 보궐 대통령이 돼서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서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 많던 시절에 딱 멈춰서 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2019년 8월 대한민국 경제가 근근히 버티다가 이제 그 마지막 힘이 다해서 추락하기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과거에 멈춰가지고 본인은 미소가 샘솟고 있으면 국민은 어쩌라는 것입니까? 한편으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 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것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도 2018년에 했던 말을 반복 재생 중이다. 녹음기 틀고 있다. 그것을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선보였던 그 나라들, 그들이 일본보다 기술 선진국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들 나라에서 여기에서 1100여 종 전략물자, 일본하고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그것 다 채울 겁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일본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뭐지 하겠죠. 일본이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이번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인가? 우리 발을 건 것인가? 갑자기 모든 상황이 뒤엉키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 그것을 다 새롭게 바꿔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씨는 때려야 도는 나무팽이다. 때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의지를 키워주는 자극제. 이런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하고 경제를 붙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내용 따질 것 없이 평화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일본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넘어가죠. 이제 본심이 나옵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앞에서 들었죠.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하고 같이 평화경제를 이루면, 그러니 또 북한이구나. 역시 북한이구나. 이제는 경제에도 평화를 붙이네. 문재인 씨는 그냥 북한과 합체만 하면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를 어쩌나.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씨가 현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하고 문재인 씨의 머릿속, 그의 사고가 따로 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전략물자인 것이죠. 최고의 기술,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평화, 그리고 북한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문재인 씨의 이 독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평화경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다 칩시다. 평화경제는 최소한 남북한이 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남북관계에 굴곡이 있다. 북한이 싫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것이죠. 북한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죠. 그래서 문재인 씨의 꿈은 슬픈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 이야기하다가 북한으로 가서 북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북한인 겁니다. 나는 이런 문재인 씨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확실히 알았겠죠. 북한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당이라고 하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분,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북한이랍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씨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말을 하는데 북한은 너하고 얘기 안 해. 그러고 있죠. 문재인 씨는 북한의 의사를 아이들 말로 개무시합니다.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뜻대로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죠. 뚝심이 있어서 매력을 느낍니까? 김정은이도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경제를 말하면서 평화 그리고 비핵화를 말하고 있죠. 분명히 연결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일본을 말하면서 또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지금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문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엄청난 혼돈과 그리고 아주 강렬한 현실 도피 욕구,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공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기가 두렵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상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다. 그 가상의 모습이 이런 번지르르한 이야기를 늘어놓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어떤 것인지 심리학자는 알 겁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일본 국민으로부터 뚝 뗀 다음에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을 합쳐서 거기에 문재인 정부를 붙여서 두 팀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과 문재인 정부가 한 팀, 일본 정부가 한 팀, 이렇게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실 착오입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재인 씨 입이 그런 소리를 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큽니다.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릅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라는 것이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국가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문재인 씨는 듣고 있구나.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저 사람에게는 들리고 저 사람은 듣고 있구나. 그러면 어느 쪽이 헛것을 듣는 겁니까?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경제력은 강한데 도덕적인 그 수준이 낮다 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목은 일본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문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문재인 씨가 세상의 모든 키워드를 갖다가, 화려한 키워드를 갖다가 막 집어 던지듯이 늘어놓는 그 대목을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아직은 아닌 모양인데 경제 강국이 목표다 하는 겁니다.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민주인권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문재인 씨가 우리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마구 짓밟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압제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도 없고 인권도 없습니다. 문재인 씨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입니다. 화려한 말들이 많이 나왔죠. 경제강국, 민주인권,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 그냥 말입니다. 마음도 없고 정신도 없고 심지어 그 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한반도 평화 질서 기억해 두십시오. 국제무대에서 공존 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말이 화려하면 진실성이 없다.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가 되었습니다. 공존 공영, 호혜 협력, 그 다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 규범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계속 소개를 하죠.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이 문재인 씨 입에서 도덕적 우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쓰러지는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는 것이죠.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 국가와 문화 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 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다시 헤아려 볼까요? 도덕적 우위, 성숙한 민주주의, 평화 국가, 문화 강국, 경제 강국. 우리 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씨가 말하는 그들의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정사가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역사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들만이 믿는 별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민족이고 다른 인종이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듣고 여러분은 마음껏 하고 싶은 비속어를 다 써도 좋습니다. 지금만큼은 참으라고 하는 것이 무리이겠죠. 이렇게 온갖 화려한 말을 다 갖다 늘어놨습니다. 이 순간에 지금 같은 오늘 같은 날에 대통령이 어떻든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맨몸으로 맨 얼굴로 나와서 국민 앞에 정말 이것은 한국식은 아니지만 엎드려 사죄를 하면서 같이 살아보자.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 없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이 내용을 살펴보면 워낙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새 나오는 그 말이 북한밖에 없구나. 해결책이 북한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옛 이야기에서 이런 것이 있죠. 우리는 좀 그 며느리라는 그 지위가 상당히 좀 힘들고 고달픈 그런 그 가족 내에서 그런 지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아주 힘들게 지내던 며느리가 구박을 아주 심하게 받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그 며느리가 하염없이 바라보는 곳이 바로 친정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문재인 씨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겠죠. 삼성이 북한에 심는 그 나무에서 첨단 소재가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기원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며느리가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래도 보따리 하나 싸들고 야반도주라는 것을 하죠. 이제 달아나는 겁니다. 잘 지켜봐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은 이제 누가 됐든 이 대한민국을 내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달아나는 며느리, 그 며느리가 달아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약속을 하기로 합시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무엇이든 정치적 소신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5,100만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헌법 수호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하든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가장 먼저 외치는 구호로 삼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